B가 서로 독립이고 곱사건의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근데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데. 합사건의 확률 어떻게 구하죠? 태우 얘기해봐. 합사건의 확률 어떻게 구하지? 아니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에서 곱사건의 확률을 빼죠. 맞아요? 예. 그러면 PA 더하기 PB 빼기, 원래 이제 여기다가 이걸 쓰는데 독립이란 말을 왜 줬겠어요? 이걸 이렇게 쓰라고 줬겠지. 이해하시죠? 요게 K-4분의 1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K는 뭐가 되냐? 이게 4분의 1이니까 그냥 PA 더하기 PB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곱사건의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둘 다 양수겠죠. 양수 조건이 있어서 그냥 산수기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네.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등호의 상비 조건이죠. PA하고 PB가 같아야 돼요. 얼마나 같겠어요? 2분의 1로 같겠죠. 네. 맞잖아요. K는 두 사건의 확률 합이니까 1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었고요. 554번. 서준이를 포함한 5명이 그림과 같은 임의로 배정되는 대지음표에 따라 팔씨름을 한다. 각 경기에서 어느 한 명이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고 재경기를 하지 않는다. 서준이가 우승했을 때 서준이가 3번 경기에서 확률 구하시오. 일단 서준이가 우승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이죠. 그러면 분모에는 뭘 깔아줘야 되냐면 서준이가 우승할 확률을 깔아줘야 됩니다. 맞아요? 네. 자, 서준이의 위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요. 다 달라요. 근데 이 둘은 같은 거죠, 사실은. 어디 있냐 이런 거 똑같은 거고 여기도 같은 거죠. 근데 얘랑 얘랑은 다른 겁니다. 왜냐면 얘는 한 번 이기면 결승을 직행하는 건데 얘는 한 번 이겨도 또 한 번 해야 결승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얘는 처음에 경기한 애가 없으니까 또 다른 구조고 셋 다 다른 구조죠. 근데 이제 그 경우의 수를 풀다가 확률로 막 넘어왔을 때 학생들이 이 문제를 질문하는 까닭은 그냥 딱 하나예요. 뭐냐면 서준이를 포함해서 이걸 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까지 다 배정을 시켜가지고 여기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자꾸 구하려고 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습니다만 어차피 다들 동등한 자격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바꿔 말하면 여기에 위치할 확률은 5분의 2고 여기에 위치할 확률은 5분의 2고 여기에 위치할 확률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남들이 어디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질 않았거든. 그냥 서준이가 우승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누구랑 경기에서 우승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냥 우승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요걸 이렇게 빨리 전환하시면 이제 이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걸 자꾸 다른 애들까지 다 이제 조편성 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5분의 2예요. 그 다음에 이길 확률 2분의 1이니까 두 번을 이기면 우승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5분의 2예요. 얘는 3번을 이겨야 우승하죠. 세 번째 케이스는 5분의 1입니다. 얘는 한 번만, 아니 2번 이겨야 우승하는군요. 2번 이기면 우승하죠. 됐어요? 근데 3번 경기하는 거 얘 올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거 정리하시면 답입니다. 정리하시면 4분의 1 나와요. 별 문제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 막 우승했네 어쨌네 이런 얘기를 하면 걔가 누구랑 붙어서 이겨서 우승했냐까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까지 굳이 헤아려 가지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거죠. 표본공간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가끔 선생님 그러면 다른 애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경우의 수로 해서 보여줘요. 무슨 의미가 있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변 위로 움직이는 점 P는 A에서 출발하여 주사를 한 번 던져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4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이게 이제 실제로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중요한 거네. 그지? 예, 그렇다라고 봐서 이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제가 그냥 편의상 A라고 할게요. 알겠죠? 예. 그러면 얘가 실제로는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냐면 2A 그냥 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할게요. 기분은 좀 별로지만 원래 반시계 방향 양의 방향이니까 알겠죠? 2A 그리고 마이너스 10-A가 되겠네. 왜냐면 4의 약수가 아닌 눈의 수는 10-A개일 거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가 되냐면 3A-10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3A-10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물어보는 건 C에 위치할 확률이거든. 그러면 현재 어디에 있으니까? 현재 A에 있으니까 저 3A-10이 어떤 꼬라지면 C에 위치할 것이냐? 4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꼬라지이면 C에 위치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예. 저건 어차피 음수 나와도 상관없어요. 역방향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3A-10은 A가 0일 때 마이너스 10이 가능하죠. 저거 횟수니까 A 0부터 가능합니다. A에 막 음수 같은 거 넣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A가 4일 때 2 가능하죠. 4로 나눠 나머지 2 찾고 있으니까. 그리고 8, 24, 14. 제 마음 아시죠? A가 8일 때 24 빼기 10이었다고요? 14. 더 이상 없겠네. 더 이상 없겠죠. A의 간격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왜냐면 최대 10회니까. 지금 14일 때가 8회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면 0번, 10번 이거나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그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예요. 0번, 10번이거나 4번, 6번이거나 8번, 2번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해되는 친구들? 됐죠 뭐. 그러면 이거 이제 횟수에 관련된 확률이니까 뭐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래서 10C 0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 더하기 10C 4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 이건 이제 확률이 2분의 1에서 항상 10제곱이죠. 2분의 1이 아니면 아니겠지만 그리고 10C 8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뭘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한 거지? 잘 모르겠는데. 이 10C 0하고 10C 4하고 10C 8 얘를 계산하면 얘가 256이에요. 그럼 4분의 1입니다. 어차피 10C8이나 10C0 값이 작으니까 그지? 10C4만 잘 계산하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65 이게 지금 우리가 557을 오답을 했었는데 이거요. 기억나시죠?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입니다. 사건의 독립성을 판정하게 하는 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조건 방률 복잡도 높은 거하고 이제 더불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의 변별기는 유일한 소재 중에 하나이다. 어떤 두 사건의 독립 종속 여부, 독립의 여부를 판정하는 그런 문제이고요. 독립의 여부를 판정하실 때 뭐 하시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를 이용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거밖에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야. 알겠지? 근데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로 모든 문제를 밀어버리면 졸라 어렵게 풀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그걸 선택할 걸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걸 선택했을 때 애들 망하게 할까를 고민 끝에 출제를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뭐 이용해서 풀면 쉬워요? 조건 방률을 이용해서 풀면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건 방률이 무조건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문제에 따라서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를 이용하는 게 편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 방률을 이용해서 사건의 독립성을 판정하는 게 편한 문제가 있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뭐만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만 남아있으니까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자꾸 선택하게 돼요? 조건 방률을 사용했을 때 풀이가 쉬워지는 문제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문제를 내는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다 조건 방률만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건 방률로 풀었을 때 복잡해지는 문제를 찾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건의 독립성을 판정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머릿속에 스치는 건 딱 하나예요.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이 곱이다. 이거밖에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각 면에 1부터 10위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정 12면체의 모양의 주사위가 있고 한 번 던져서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를 확인하는 시행에서 홀수가 나온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럼 이게 그냥 홀수 나온 사건이니까 PA는 2분의 1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는 이게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이게 P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PB 이게 되는 사건 B의 개수를 고르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이걸 만족하려면 곱사건이니까 A 곱사건 B는 A의 원소들은 홀수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B랑 이제 겹치는 영역에는 그냥 홀수만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B가 이제 고유로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확률이 있을 텐데 얘 확률이 변하지 2분의 1 곱하기 PB가 된다. 그러면 사건 P는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이고 이 중 절반이 홀수이면 이 관계식을 만족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럴 것 같죠? 네. 바꿔 말하면 그냥 짝수의 개수하고 홀수의 개수가 사건 B요. 사건 B의 짝수의 개수하고 홀수의 개수가 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똑같이 독립 종속성을 물어보지만 제가 그냥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그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그러면 짝수 홀수가 한 개로 같을 수 있겠죠. 같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두 개로 같을 수 있고 세 번째, 세 개로 같을 수 있고 네 번째, 네 개로 같을 수 있고 다섯 번째, 다섯 개로 같을 수 있고 여섯 번째, 여섯 개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PB는 0과 1 사이야 되기 때문에
여섯 개로 같으면 P, B의 확률이 1이 되기 때문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럼 얘는 6C 1 곱하기 6C 1입니다. 얘는 6C 2 곱하기 6C 2죠. 얘는 6C 3 곱하기 6C 3이고 얘는 6C 4 곱하기 6C 4입니다. 얘는 6C 5 곱하기 6C 5이죠. 어떻게 더할 거냐, 건우야? 11C 61을 65로 바꾸고 62 64 바꾸고 안 바꿔도 돼. 아무튼 6C1의 제곱 이게 지금 6C1의 제곱 6C2의 제곱 6C3의 제곱 6C4의 제곱 6C5의 제곱이니까 누가 없는 게 불만이야. 6C0의 제곱과 6C6의 제곱이 없는 게 불만이지. 걔네까지 다 있으면 얘가 뭔데? 1 플러스 x의 12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6제곱의 개수잖아. 이거 많이 했었죠? 우리가 2항정에서 일반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NC0의 제곱 더하기 NC1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NCN의 제곱은 2NCN이다. 우리 많이 했던 거야. 맞지? 내용 알고 있으면 순식간에 고르는 거. 그러니까 이걸 더할 때 우리의 불만은 뭐냐면 왜 6C0의 제곱과 6C6의 제곱은 없냐? 그냥 있다고 치고 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있다고 치고 빼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를 12C6 마이너스 6C0의 제곱 마이너스 6C6의 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계산하시면 922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종류는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이 곱이다. 그래서 선택해도 나쁘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9 안이 보이지 않는 10개의 문이 있다. 이 중 하나의 문 뒤에서는 자동차가 나머지 9개의 문 뒤에서는 염소가 있다. 몬테일 문제와 똑같은 규칙이죠. 네. 10개의 문 중에 하나를 택하면 사회자가 나머지 9개의 문 중에서 염소가 있는 문 하나를 열어 보여준다. 사회자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죠? 네. 택한 문을 바꿀 경우 자동차를 얻게 될 확률은 원래 이제 몬테일 문제의 기본 디폴트는 문이 몇 개예요? 3개죠. 우리가 기출 풀다가 4개인 걸 한번 만났었고, 그죠? 이게 10개네요.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보죠. 이 사람이 아무 문이나 서는 거잖아. 이제 이건 문 이름 짓기도 빡세니까 10개니까 이 사람이 아무 문이나 서는 거니까 우연찮게도 이 사람이 자동차가 있는 문 앞에 섰다고 합시다. 자동차가 있는 문 앞에 서게 되면 그 확률이 10분의 1이죠. 근데 얘는 택한 문을 바꿀 경우에 자동차를 얻게 될 확률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자동차 있는데 앞에 서 있으니까 사회자는 아주 마음껏 9개의 문 중에 하나를 열 수 있겠죠. 신나게. 그냥 아무 고민이지 그냥 열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택을 바꾼다고 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선택을 바꾸면 자동차는 무조건 얻지 못하게 됩니다. 곱하기 0이에요. 안 바꿨어야지. 지금 본인 앞에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냥 그걸 모르니까 그냥 바꿀 뿐이죠. 이해됐죠?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가 있는 문 앞에 있지 않다. 염소가 있는 문 앞에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문을 선택할 확률은 10분의 9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회자는 몇 개의 문을 열 수 있죠? 8개를 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서 있는 문을 열면 안 되지. 그럼 무조건 바꾸라는 소리니까. 불공정하잖아. 그럼 서 있는 문을 못 열어.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 앞에 안 서 있잖아요? 자동차 앞에 안 서 있으니까 자동차가 실제로 있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은 못 열 거 아니에요? 그거 열어주면 자동차 가져가세요 라는 얘기니까 안 열 거 아니야. 8개의 문밖에 못 열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하다. 그리고 이제 그 8개 문 중에 하나를 열었어요. 이제 10개째 뭘 열었으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열었어. 그러면 연 문을 선택하진 않을 거 아니야. 염소가 있는 문 열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남은 문을 선택을 바꾼다고 하면 남은 문의 개수는 8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8분의 1 곱하시면 이게 자동차를 얻을 확률이죠. 끝입니다. 네. 그럼 80분의 9예요.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도 막 특별히 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 문의 개수가 3개나 4개나 5개나 6개나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 그때 이제 우리가 시험지 풀 때 제가 그렇게 풀었던 이유는 걔가 그렇게 풀라고 시켰어요. 위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라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푼 거고, 실제로 꼭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바꿀 경우에 자동차를 얻게 될 확률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현재 선택을 고수할 경우에 자동차를 얻게 될 확률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건 바꿀 경우 자동차를 얻게 될 확률이니까 다음과 같이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성이 이해했나? 오케이. 더 질문 없죠?